제중 탈북민 강제 송환 계획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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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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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북송, 강제 송환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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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탈북민, 증언 및 선언서 낭독, 발제 및 토론, 라운드 테이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묵념.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통일준비국민포럼의 중앙회장이신 강승규 고려대학교 국관학과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부터 날씨가 안 좋고 태풍이 계속 우리 한반도를 또 중앙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몇 개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아침에 날씨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 뜻은 하나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서 또 제3국을 거쳐서 저희 나라로 오는데 그분들이 2020년 팬데믹서부터 지금 2, 3년 동안에 무려 한 2,600명이 지금 중국의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9월 23일부터 시작하는 중국의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 전에 중국에서는 그 탈북자들을 그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은 뭐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어떤 자유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넘어온 걸로 보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못 살아서 헐벗어서 넘어온 걸로 치부를 하고 단순 월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북한에서는 최저 5년 이상을 수감을 해야 된답니다. 북한의 수용소에 가정폭력과 엄청난 그런 억압을 받겠죠.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나 한국 기관 또 한국 정부랑 연결을 했다거나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그런 폭력을 도저히 수감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600명의 그 탈북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국제사회, 유엔 또 다 나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정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인권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그 북한 인권이 바로 우리 재중국 탈북자의 인권이고 또 그것이 그네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 축사를 준비해 주신 김천식 통일연구 원장님, 또 격려사를 해주실 우리 태영호 의원님, 또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이종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님, 또 라운드 테이블을 맡아주신 우리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님, 우리 포럼의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광주 한반도 선진화연대 이사장님, 그리고 여러 발제자 또 토론자분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오늘 바빠서 참석은 못했지만은 우리 허화평 이사장님, 미래한국재단 이사장님이 저희 많이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황우영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은 어찌됐건 그 난민 협약이 있습니다. 국제 난민 협약을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 차원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최근 중국은 AI CCTV 안면인식이라고 하죠. 안면인식 TV를 5억 대를 중국 전역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수억 대를 더 깔 의사가 있고요. 또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탈북자가 어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중국 공안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이 있는데, 중국의 공안의 그런 정보력, 수사력 또 그런 것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북성의 위기까지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긴급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오늘 토론회, 또 라운드 테이블, 또 두 분의 그 증언자, 또 이어서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할 겁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약간의 퍼포먼스도 준비했어요. 왜냐면 우리 TV조선도 와 있고 TV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퍼포먼스를 준비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론을 조성하고 환기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문가들이 우리 각계의 전문가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2시간이 됐건 3시간이 됐건 잘 토론을 해서 우리 뜻있는 아주 좋은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 앉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형사법원 재판관이신 박선기 한변 부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성기 부회장님은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각이죠. 그 주한 외국인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재판 일정이 불시에 잡혀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영사는 민서영 선생님이 대신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사. 태풍이 끝자락 굳은 날씨에,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선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통일준비 국민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최합니다.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제임스 허난 수장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증언을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발제를 해주실 임철 변호사님과 이상영 대표님, 토론에 임하시는 인지연 변호사님과 이영준 기자님, 이한별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긴급 세미나는 탈북민의 대다수가 강제 북송에 직면해 있는 중국 내 탈북민의 실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민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비드-19, 즉 우한 폐렴 이후 엄격한 통제로 인해 현재는 약 1만여 명 정도의 탈북민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6월 UN Human Rights Council의 북한 인권 특별 조사관 UN Special Rapporteur의 조사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무한정 억류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보고서 원문입니다. Over 1,000 Korean, North Korean escapees has been detained in China indefinitely. 특히 중국 내 탈북민들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들은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 사실상 노예 상태로 지내면서 대한민국 등 자유세계로 탈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도 그녀들의 탈북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감행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그분들은 70년간 북한 공산 독재 정권에 의해 억압당하고 고난을 겪은 피해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북한에서 겪은 핍박에 의해 현재 체류 중인 중국 당국에 의해서 탄압받는 희생자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자유시민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제법상의 난민들입니다. 피해자, 희생자, 난민, 이들의 이름표입니다. 2014년 UN Human Rights Council의 역사적인 COI 리포트, UN 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악행을 자국민에게 자행한 나치의 만행과 눈에 띄게 닮은 꼴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영어 원문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Unspeakable atrocities against its own people, committing widespread, systematic and gross, amoun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strikingly similar to crimes committed by Nazi Germany in World War II. 보고서는 또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국가를 향해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잔혹한 반인도 범죄 행위에 종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 책무, 즉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COI 리포트 발표 이후 1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소위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는 일부 자칭 좌파, 진보학자,
좌파 단체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언제나 인권을 앞세우면서 이를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 정권 퇴진을 미치는 당신들,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항의하고 목소리를 낸 적 있습니까? 북한의 폐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당신들의 인권과 민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현재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역사는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 희생되고 억눌려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집단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소위 가짜 인권, 가짜 민주를 외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탈북자는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고 내가 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느냐라고 강변하는 세력들에게 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긴급 세미나는 우리의 자세와 의지를 모아서 제중 탈북민들의 실상을 기록하는 하나의 받침돌이 될 것입니다. 탈북민을 내모는 북한 정권과 반인도 범죄에 공모 협조한 세력들에게 언젠가는 그들의 악행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역사의 기록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증언과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의 용기와 헌신도 고맙게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긴급이라는 그 이 두 글자가 대단히 저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이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옥류해서 강제 북송하던 지난 한 20여 년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초유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면 지금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 수가 지금 이제 방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여 명이 넘다, 이런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 번에 구금했던 탈북민 수가 이렇게 2,000명을 넘어선 때가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넘겨주겠다고 하고 북한은 넘겨받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초유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지금 초유의 상황은 중국이 이 2,000여 명이 되는 탈북민들을 구금시켜 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자니까 저들도 부담이 큰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중국 공안에서 옥류되어 있는 탈북민 여성들의 남편들과 1대1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답니다. 과태료를 내고 돈만 내면 다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저들도 부담되고 언제 북한이 데려갈지도 모르니 내보내고 돈만 내면 호적에도 등록하고, 이런 것도 지금까지 중국 역사에서 없었던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에 우리가 밝힌 것처럼 긴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해보면 그 어떤 돌파구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지금 변화된 환경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통일부가 대북 지원 분야라는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느냐라는 이제 절박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부에서 조직 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점을 지적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탈북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우리가 이걸 해결을 봐야 된다. 지금 해외에서 탈북민들을 데려오는 이 업무는 외교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 국경 내에 도착한 이후부터의 정착 문제는 통일부가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의 강제 북송 저지 문제다라고 하면 외교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업무 부서에서 이 강제 북송 조지가 과연 몇 번째 업무로 들어갈 거냐? 이거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외교부에서 첫 번째 업무로 넣을까요? 이거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 장관에게 이제부터 해외에서 탈북민들을 데려오고 강제 북송 조지 업무는 이거 외교부로부터 통일부로 넘어가야 된다. 제가 이거 주무부처가 실제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대단히 큰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치도 그럴 때 유대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이 거대한 이 흐름을 만드는 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서 그 어떤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지 못했지만은 수많은 시민들과 종교단체들 개인들이 돈을 내서 배로 실어오고 계속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해외에서 탈북민들이 바라볼 조국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구조적으로 이제는 통일부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해외 방문도 가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통일부라는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을 데려오는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는 이 부서가 있다는 걸 주변 나라들에 우리는 알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탈북민 구출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을 오늘 세미나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대단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외국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는요 이 탈북민 강제 북송 조지 이 이슈를 북한 인권 이슈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 이슈를 중국 인권 이슈로 우리가 옮겨야 될 이런 절박한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원총회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왜 참가했느냐? 거기서 기본 이슈가 중국 인권 이슈인데 중국 인권 이슈에 강제 북송 이슈를 포함시키려고 제가 참가해서 한 주일 동안 사무국하고 싸우다 끝내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회의 바상 바깥에 부수들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티베트 이슈 문제, 뭐 신강 유구르 자치구 이슈 문제, 홍콩 이슈 문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참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 강제 북송 문제를 이것도 역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저지러지고 있는 인권 유린 행위로 포함시켰다면 정말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유명한 상하원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서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물론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이걸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중국 인권 문제의 강제 북송 조지 문제를 이제 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체로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제적인 연대성을 형성하고 연대성을 형성할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가면 누가 가슴 돌립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걸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중국 인권 이슈에다가 이걸 태워놓으면 저는 돌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회의에 가보니 중국이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촉각을 세우고 현지에 있는 중국 대사관들과 외교관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인권에서 다루고 있는 티베트 문제라든가 신강 위구르 홍콩 문제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강제 북송 문제를 태우면 이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여기서 플렉서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잘하면 중국이 이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강제 북송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는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세미나에서 이런 새로운 접근법, 이런 찾는 그런 아주 유익한 토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천식입니다. 최근에 통일연구원장이 됐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축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준비 국민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최하는 제중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준비 국민포럼의 강승규 중앙회장님과 유호열 이사장님, 그리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원 회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영호 의원님과 허강일 대표님, 박성현 전 의원님, 그리고 이정훈 교수님, 성강주 이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체제이며 현재도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유엔은 2014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등 북한의 주변국에 대해서 북한 이탈주민 강제 송환 금지를 공고했으며 유엔 여성차별협회위원회 또한 대중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강제 북송 등을 우려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문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김정은 시대 북한 인권은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책자를 통해서 특히 여성 재중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여기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권 침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이 아닌 중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고 인신매매와 같은 그런 것도 없다는 뜻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닫혔던 북한과 중국 국경이 다시 개방될 경우에 대규모 강제 송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들의 인권 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 요청을 수용해서 대중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태영호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세계적으로 정리해서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의제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장을 맡은 다음에 통일연구원의 직제를 개선했습니다. 개편해가지고 인권연구실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심화하고 북한 인권 로드맵 수립과 북한 인권 개선의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 인권은 지고의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긴급 세미나는 인권 침해가 될 것이 명확관한 재중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모임의 정신이 중국에 전달돼서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세미나 개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세미나의 성과가 모여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 원장입니다. 전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역임했고 지금은 소개받은 바와 같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및 북한인권증진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중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라는 주제로 이렇게 긴급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통일준비국민포럼의 강승규 회장님 그리고 유호열 이사장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성기 부회장님, 그리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신 김천식 통일연구원장님과 태용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국경이 3년 동안 봉쇄됐다가 개방이 임박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작년 9월 한국 방문 시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고,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과 고문,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2014년에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반인도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강제 송환을 금지할 것을 중국에게 강하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커비 위원장께서 바로 이 권고안을 발표하실 때 제네바 인권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는 현장에 바로 한국 대표로 있었습니다. 근데 커비 위원장이 이런 단상에서 이런 여러 목록을 낭독하시면서 중국 대표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대표 아주 바로 쳐다보면서 이것은 반인도 범죄 방조행위다 라고 아주 강렬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굉장히 인상 깊게 그때 남았습니다. 최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여성차별철폐 협약 정례검토 보고서를 통해 대중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강제 북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짧게 차이나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나 커미션은 지난 6월 13일 바로 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탈북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에 임박한 위험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청문회에 초대받아 발언을 했는데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의 결론은 대규모 송환 위기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행동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 중국이 최근 반간첩법을 발효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과 이들을 돕는 활동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탈북민들과 인신매매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급급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의 회동과 종전선언에 몰입해서 임기 내내 북한 인권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만 골라 채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UN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계속 불참했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 짓을 해버린 겁니다. 명분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위상은 아주 바닥으로 추락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문가들이 북한인권 전문 다 그냥 고개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북한인권법 어겼죠?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가 반대한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했죠. 북한 인권 시민 단체들 압박하고 지원을 다 차단했죠. 5년 동안. 그리고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그 남북 정상회담 기회가 많았을 텐데 인권 문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요만큼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주요 통일 대북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으로 훼손된 우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선언과 규탄 수준을 넘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과 상징성을 겸비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북한 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합니다. 재단 출범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 NED 전 민주주의 기금에 버금가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 활성화 및 법무부 역할이 확대돼야 됩니다. 서독의 잘츠기타에 1961년 11월 중앙기록보존소가 설치돼 동독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듯이 우리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증거만 보존할 것이 아니라 반인도 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 패널을 설립해서 법적 책임 추궁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보 유입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야 합니다. 전단 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을 활용한 대북 심리전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일성이가 왜 가장 먼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겠습니까?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개선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시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권 의식이 싹트는 것이 변화를 가져올 가장 확실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넷째, 중국이 눈치나 보고 있는 UN 난민기구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프로토콜 규정을 보면 중국 내 탈북민은 보호를 받아야 할 합법적인 난민임이 분명합니다. UN 난민기구가 1995년 중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의하면 양자 간 분쟁 발생 시 45일 이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UN 난민기구가 탈북자 접근을 거부당하면서도 중재 요청 권리를 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유기죠.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UN 난민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한 항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UN 난민기구에 이전 대사할 때 이거 항의를 했었어요. 사실 찾아가서 제네바에서 굉장히 거북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작은 규모라도 중국에 남아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쫓겨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도 남아있어서 조금이라도 활동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규탄해야 됩니다.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이지만 효과적인 행동, 책임 추궁 방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타이드를 영국 식민지였던 19세기 말부터 시행해 오다가 한 세기가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마침내 폐지되고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UN 총회가 남아공의 남아공의 UN 총회 신임장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건 아니에요. 1974년 11월 12일 UN 총회의 신임장 위원회 Credentials Committee라고 그럽니다. 이 UN 총회에 있는 건데 이 신임장 위원회는 UN 총회 의사규칙 제28조에 따라 남아공의 신임장 발급의 재심의를 위해 총회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1, 반대 22, 기권 19 결과로 남아공은 총회에서 설 곳을 잃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남아공은 20년 동안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UN 총회 모든 커미티, 서브 커미티 전혀 참여 못했었어요. 남아공이. 북한은 21세기의 남아공 그 이상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 추궁 차원에서 UN 총회의 신임장 위원회를 움직여 북한의 UN 총회 활동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는다든지 최근에 있었던 세계보건기구 WHO죠.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에 선출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의지만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인권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적극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제중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해 좋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포럼 연구소 소장 정교진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이 기념 촬영이었는데 성명서 낭독 후에 그다음에 퍼포먼스 한 후에 그때 기념 촬영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그 탈북민 간증 두 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탈북민 첫 번째 증언해 주실 분은 현재 영국에 거주하시고 북한인권 활동가로 계시는 박지현 우리 징검다리 공동 대표십니다. 또 영국 보수당에서 또 정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증언은 어떤 개인적 증언이라기보다는 강제 북송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참혹한 인권 유리를 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을 대표로 하는 그런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우리 김영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우리 청년께서 개인의 어떤 경험했던 부분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지연 우리 탈북민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문 발표된 지 75주년이 되며 남북한 분단도 75주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보고서가 출범한 지도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당시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북한인권을 외면하면 유엔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인권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출간된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 책임, 즉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보호 책임은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R2P,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나 집단 학살, 인종 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보리 재확인 등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또한 국제위원회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권고하고 있는 상황 중 북한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혁, 사형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보장, 식량권 보장, 이동의 자유 보장, 탈북민 보호와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 등도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들과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할 것과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 출범 10주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즉 유엔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에 진전이 없으며 중국은 여전히 강제 북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954년에 발효된 난민협약과 1967년에 발효된 난민의정서에 중국은 1982년 9월 24일에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난민협약에 가입을 하였음에도 1986년과 1998년에 북한과 양자협약을 맺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1986년 국경통제에 관한 양자합의와 1998년 개정안에 따라 강제 추방 대상인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법적 문서 없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름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8년 협정에서는 양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로 여행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명단을 상대방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화했고 1990년대 후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1998년 합의는 북중 정부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또한 북한 형법은 도강을 범죄로 규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2001년부터 스트라이크 헌트 캠페인을 만들고 탈북자 수색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탈북자 수색에 현재까지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기에 중국에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탈북자들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들이 2003년 중북 형사 및 민사사법 지원 조약에 따라 범죄자로 송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 난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9년에 제출하기로 한 고문 방지 협약 보고서도 3년 반이 지나 올렸는데 이는 유엔이 2015년에 중국에 제시한 권고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마감된 국제인종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올렸는데 이것 또한 국제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중국과 북한이 공고한 자료입니다. 탈북 여성들과 소녀들은 중국에 들어가면 강제북송 피해자만 아니라 인신매매, 강제결혼, 성매매 피해자가 되며 연간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과 소녀들로 인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은 1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또한 중국에서 사라진 많은 탈북자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중국에서 여전히 범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기 매매도 연상케 합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 삶은 지금까지 역사에서도 기록이 되지 않은 아주 끔찍한 삶이며 고통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북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서부터 무국적자가 되며 아동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여성들은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생이별은 물론 임신한 몸으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이 되는데 강제 추방이 되는 그 시기에도 중국 공안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 있으며 북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강제 인신매매, 성매매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또다시 북한에서도 성유린의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강제 노역의 피해자, 현대판의 노예가 됩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강제로 발로 밟거나 산으로 오르내리도록 하여 강제 유산시키고 막 태어나는 신생아를 어미 앞에서 무참히 학살하는 잔인한 만행은 역사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잔인함입니다. 강제 북송되어
사랑하는 자식들과 헤어지면 자식들은 어미가 자신들을 버린 무책임한 부모로 기억을 하게 되며 북한에서 살아남았어도 북한과 중국의 자식들과 여전히 생이별로 살아가야 하는 탈북 여성들이 많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외침, 국제사회는 듣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지구상에서 분단된 국가 중 유일하게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쉼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89년 9월 동독에서 시작된 원료데모는 6번 만에 40만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하며 동독 공산당으로부터 독점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원료데모의 주역들은 원탁회의를 만들어 전국을 주도해 나갔고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월요데모는 통일의 기회를 만든 반공산 저항운동이었으며 동독 공산 권력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지속해온 서독의 대동독 정책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사회는 무엇을 합니까? 다른 나라 난민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눈물을 흘리는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나요? 탈북자로서, 생존자로서, 피해자로서 저는 국제사회에 이야기합니다. 우선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나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제노사이드로 고쳐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는 마치 북한 정권이 경제적 위기로 3년간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인 것처럼 묘사되므로 김씨 정권이 1948년부터 오늘날까지 저지른 거대한 반인도적 범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북한은 문화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정치적 대량 학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제노사이드 국가임을 국제사회가 다시금 제대로 명시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반인도적 범죄의 잔인한 만행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에 묻어버리면 안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탈북 난민을 경제적 위기로 건너오는 불법 체류자라는 발언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고쳐져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해외 체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입국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전원 수용의 원칙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에 가려고 하는 탈북 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특히 블랙홀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희망의 등대임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우리 탈북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의 탈북을 하면서 겪게 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러고 저는 중국 한 시골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땅도 사고 집도 살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중국 공안들이 밤에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아무 중립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니 밤중에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수갑을 채고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더문 변방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북송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돈이고 뭐 아무런 것도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체포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그 북한 원성벌벌을 거치고 그리고 청진집교소 그리고 난항거름 단련대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수감 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사실 원성벌부에 있을 당시에는 저는 거의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계를 알 수가 없었지만 거의 아침 7시경부터 밤 10시까지 있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공간도 너무 좁아서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밀집된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됐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 앉아서 거의 잠을 잤어야 됐고 수시로 북한 그 모임부에 불러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또한 그 감옥 상황은 원성보위부의 상황은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그 감옥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 보이는 앞에 화장실을 사용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3숟가락 정도 되는 모래가 씹히는 시래기죽을 하루에 3끼 정도 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것이 하나도 제공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진 집결소에서는 그나마 옥수수 죽이라도 주긴 했었지만, 사실 청진 같은 경우는 그 함교부터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영하 막 20도, 30도씩 내려갑니다. 그런 겨울,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정말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잤어야 되고, 그나마도 넓지 않아서 정말 7개 사람들이 같이 누워 자야 되고, 이불이나 담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제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매일같이 시골에 이런 데 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됐고요. 노동단원들 말 자체로 노동을 통해서 사상교육을 시키는 공간이어서 노동을 하긴 하지만, 첫날에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흙과 모래가 있는 그런 공간에, 창문도 없는 그런 공간에 남자, 여자 이렇게 단련된 수용자들이 한 방에 같이 가둬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웠더니 그래서 때리더라고요.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제가 막 싸웠죠. 아무리 그래도 남자, 여자를 한 방에 가두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보다시피 시설이 이런데 어떡하냐 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지나오고, 또한 매일같이 소금밭 그리고 벌목을 베는 데서 통나무를 베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안전잔치라든지 안전모 이런 것들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노동 관련되는 총진께서 모든 것을 강제 노동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생활용품이랑 기본적인 것들도 제공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됐고요. 그러나 이런 1년이라는 기간에 모든 가정을 거치고 제가 집으로 갔을 적에는 사실은 북한에서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가지고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직업을 잡기는 더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한 가는 곳마다 이전보다 이동의 자유 자체가 없지만 훨씬 더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 감시하는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또한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부분은 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경험을 하는데요. 사실 감옥 생활이 저렇게 추운 곳에서 아무런 약도 없고 아무런 병치료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심각한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리고 폐렴이 심각하게 왔고, 또 감옥의 위생 상태가 너무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벌레에 물렸는데 그 염증으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흉터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지금 한 겨울쯤 되면 그 자리가 막 간지로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 걸렸던 폐렴 이런 거로 인해서 폐 질환을 앓고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탈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저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탈북을 하자마자 바로 중국의 브로커 집에서 중국 이웃이 중국 공안으로 신고를 해서 탈북한 지 한 3시간 만에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탈북하자마자 다시 잡혔다는 이 공포스러움보다도 더 저를 공포스럽고 정말 한멸을 느끼게 했던 부분은 중국 공안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저와 또 다른 분을 수갑에 채워서 대륙가면서 하는 얘기가, 뒤에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북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가 승진을 하게 됐다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처럼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있었고요. 또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제가 살던 집에 몇 번씩 와서 조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잡아가진 않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대대적으로 막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북한 사람을 잡으면 승진 및 통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표상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북한과 중국이 북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에 대해서 어떠한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또한 모든 과정을 앞서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로 탈북을 해서 저는 중국에서 중국 내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자꾸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는 신분이 없다 보니까 중국 공안에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잡혔을 때는 또 특히 제가 한국 회사에서 한국 분들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전은 북한에 나와서 잡혀 나와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다. 그 전에 이미 저와 다르게 한국 분들과 접촉했거나 이런 분들은 원성 보이고 자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전은 정말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공안이 저에게 저희가 북한 사람이라고 확인한 다음에 네가 북한에서 강제 북송을 당해본 경험이 있냐? 그러면 북한에서 너에게 어떤 처벌을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모든 사실을 중국에서 이렇게 강제 북송을 당하면 나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중국어로 얘기를 했고 중국 공안들이 저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 그냥 강제 북송을 시키지 않고 저를 풀어줬습니다. 그때 조건이 다시는 이 지역에 오지 말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나 오늘 풀려났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북송되었다면 저는 죽음을 묻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공안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주고 또 저를 강제 북송하지 않은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고 또 제가 이 세션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 그런 이유기도 하는데 저와 같이 이런 일은 중국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지금 현재도 뭐 중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운이 좋은 것이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합법적으로 그걸 합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3번의 탈북과 2번의 강제 북송을 하는 동안에 저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너희들은 북한 사람 너희들은 불법 체류자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는 신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이 신분이고 국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단 한 번도 북송되는 과정에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절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미란다 원칙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경험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중단하지 않고 또한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이론 문제는 뿌리 뽑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제 주위에도 중국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저보다 더 심각한 강제 북송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 전문에는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서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저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하고 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지켜야 될 의무라고도 할 수 없는 가장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앞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북한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되는 전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모든 북한 탈북민들이 그 누구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려고 삶을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떠나올 때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또 경제적, 정치적 등 모든 것을 억압당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탈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난민입니다. 난민으로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이에 맞는 법적, 정치적 그런 제도들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유엔 난민 협약을 지켜서 북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북한 탈북민들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가 탈북자들을 면담하여 난민 심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본인들 어떤 경제적이나 명예적 이익 또한 다른 북한과의 커넥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면 사실 저는 중국 내에 있는 국제기구나 NGO들 이런 분들이 북한 시민들 돕고 이런 인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 강제 북송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또한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북민이 약 2,600명에 이른다. 올해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이들은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만일 그들이 북송되어진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에 참혹한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구금되어 있는 제중 탈북민들은 코로나 사태가 풀린 것을 한스러워하며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지구상의 코로나 사태에 벗어난 것을 서러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바로 그들은 우리의 동족이요, 형제요, 자매이다. 이에 통일준비 국민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한민국 국민 마음을 모으고 북한 인권단체들과 뜻을 같이하여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협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강제 송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에 유엔 난민협약, 1988년 10월 4일에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이다. 유엔 무대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스스로 유엔 헌장 기본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되어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명시해 놓았다. 또한 제중 탈북민들은 이미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 난민이거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제중 탈북민들을 단순 월경자로 취급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반인도 범죄국인 북한 정권과 공범임을 자처하는 꼴이 되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헌법 제49조 제3항 혼인의 자유를 파기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과 국제법 제6조에 있는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불분명하여도 중국에 정주하고 있고 본인 출생지가 중국이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제중 탈북민들의 중국 출생 자녀들의 신변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즉시 제중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계획을 철회하고 탈북민들과 유엔 난민기구와의 접촉을 허용하라. 하나,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게 개인을 송환,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철저히 준수하여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계획을 처리하라. 하나, 중국 정부는 중국 변방대대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적십자의 접근을 허용하고 구금시설 현황과 구금자 처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탈북민 구금 실태를 정확히 공개하라. 하나,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난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실시하게 하라. 하나, 중국 정부는 중국 헌법 제49조 제3항과 국적법 제6조에 의거하여 중국 출생 재중 탈북민 자녀들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라. 만일 위의 5가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단 한 명이라도 재중 탈북민의 강제 북송시킨다면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며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을 포함 유엔 난민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에서 중국을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중국 정부가 이달 8월 안에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계획을 처리한다는 성명서를 국제사회 앞에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8월 11일 통일 준비 국민 포럼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동. 재중 탈북민 강제 송환 계획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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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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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북송, 강제 송환 결사